네, 안녕하세요. 예. 민사소송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일단 그 이시용 교수님 그 교과서로 이래 진행하고 그 지금 나오는 게 9판인데 8판 페이지도 이래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8판 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8판 그 페이지하고 이래 같이 이래 그 불러드릴 거고 조문 무조건 가져오셔야 돼요. 그 특히 민법하고 연결되는 거는 민법 조문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조문을 이래 반드시 가져오시고 부교재는 저기 그 이등 법무사님 그 판례교재 이 부분을 이래 보는데 시험은 요즘 그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 형태는 이 판례 사안을 그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당사자 표시 정정과 관련되는 그 판례 사안들 이런 것들이 그 출제가 이래 되고 있는데 판례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50점짜리로 이래 그 사안 구성하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그 판례 사안을 알아야지 이래 문제를 이래 그 풀 수 있는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판례 중심으로 이래 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밑도 끝도 없이 초반부터 이제 그 연기 때부터 예비선언부터 판례만 이래 볼 수는 없더라. 왜냐 그러면 이게 뭔가 이래 그 기본 틀에서요. 기본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법으로 이야기해 드리면은 민법과 관련돼서 뭐 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건 중에서 뭐 피보전 채권과 관련된 요건도 있고 피보전 채권과 관련해서 그 나온 판례도 있고 또 사행위와 관련되는 사회성 여부 이런 것들도 이래 문제되는 판례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소를 찾으면서 이래 판례를 끼워놓고 그 판례를 이래 공부해줘야지 전체 틀에서 이래 그 판례를 이래 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원칙이다 예외다 또 이게 색다른 판례다 아니면은 원칙에서 벗어난 판례다 이런 것들을 이래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판례만 봐버리면은 이게 전혀 그런 걸 몰라. 이게 원칙을 물었는지 요건을 물었는지 또 효과를 물었는지 이런 것들이 예외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이래 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또 이 시간 아니면은 또 이런 그 기회를 이래 가질 수는 없어요. 예비순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과서를 한번 정독하고 또 거의 초짜다 이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 이래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밑줄 작업부터 해가지고요. 그 기본 개념부터 이래 잡아 들어가면서 용어 설명들 해가며 또 조문을 이래 찾아가면서요 같이 이래 그 정리를 이래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이래 조문에 있는 것들은 조문과 관련되는 그 내용들로 이래 연결해서 이래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문 정리가 돼야 될 게 송달입니다. 송달 그거는 100% 조문이거든. 그 송달 나오면은 그 공시 송달 말고는 거의 100% 이래 조문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 논점이기 때문에 교과서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과서로 이래 조문으로 정리하고 조문으로 정리했던 거를 교과서에서는 그냥 밑줄만 작업만 이래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련 판례가 있다고 그 예외 판례들 이런 것들 인정되는 요건에 들어가는지 조문에 정한 요건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또 판례를 봐야 되는데 물론 뭐 교과서에도 이래 소개되어 있지만 판례 교재를 가지고 이래 정리를 이래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조문하고 나중에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를 이래 판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출제되는 경향에 비춰봤을 때는 판례 중심으로 이래 최종 정리를 이래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 교과서를 병행하면서 이래 봐야 되고 또 이 판례 교재가 색다른 판례 교재가 아니에요. 이 교과서에 있는 판례들 다 거의 다 80% 이상, 90% 이상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표현이나 교과서 표현이나 여기 판례에서 판시하는 판례 사안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시용 교수님이 이 교재를 이래 만들 때 사법연수원 자료였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강의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강의 자료고 그게 또 거의 다 판례 중심으로 이래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법 이론이나 학설적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다 보니까 이게 좀 판례와 다른 현상을 이래 이시용 교수님이 되게 많이 이래 벗어나 있는 현상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아니에요. 90% 판례하고 똑같습니다. 90% 판례하고 이래 동일하고 다만 뭐 소속물 이론에서 이시용 교수님이 1번 지설 신소속물 이론을 이래 택하시는데 뒤에 가보면 다 판례예요. 병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소속물 이론에서 판례를 이래 병합을 이래 설명하고 있지 신소속물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안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학자들은 선구적인 입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민소송법이 발전되려면 이런 방향으로 발전돼 줘야 된다. 예컨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종래는 인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2002년 개정법에서 그게 입법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조문이 없으니까 판례는 조문이 없는 거는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시용 교수님은 줄기차게 인정하자. 이거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기차게 이제 인정을 이래 요구하다가 그게 개정이 돼서 이제 입법으로 들어와 버려서 입법으로 이래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교수님들 학자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근데 대신에 우리는 지금 학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가 이래 학문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시험을 풀어내야 된다고. 시험을 문제를 이래 풀어내야 되니까 판례 중심으로 보면 돼. 우리가 앞으로 뭐 그 민사정법을 발전하자. 이걸 합격하고 나서 우리도 이래 그 외치는 이래 그 이야기가 이래 돼야 되는 거고 합격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판례 중심으로 우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시영 교수님이 그 소개하고 있는 앞으로 민사정법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 또 판례의 문제점 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합격하고 나서 하자. 합격하고 나서 이래 그 우리도 그 정리하고 일단은 거의 99%는 그 판례 중심으로 가자.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다만 이제 판례도 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전환합의체 판례로 이래 판례가 바뀌는 거 보고 또 입법이 없던 것들이 들어오면 또 판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이래 그 이시영 교수님의 견해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부분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래 그 가미해가지고 조금 사견 느낌 나게요. 그 사견 느낌 나게 나도 태어날 때부터 그래 생각했는 것처럼 이래 그 내 견해처럼요 만들어버리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보고 이 교재를 보면서 이래 판례 교재를 계속 연결해 드릴게요. 연결을 이래 해가지고 교과서를 그 정리할 때 밑줄을 이래 끄드는데 그냥 손으로 끊지 말고 제발 좀 그 자대고 좀 끌어 밑줄을 이래 끄 왜냐 그러면 그 속이 되게 제가 뭐 이상하게 강박증이 있는 거지 하여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끊는 사람들 보면 좀 이래 뭐라 그러지 좀 뭐 이래 좀 그래. 그러니까 좀 이래 못 볼 것 같아. 그 뭐 오바이트 쏠리고 뭐 이래 그 좀 느낌이. 그러니까 자대고 이래 깨끗하게 끌고 그래요 또 연필로 끄세요. 연필로 끌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도를 표시하는 거는 연필로 표시하세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될 거는 그 이승 법무사님 강의를 이래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좀 너무 이래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자기 수준으로 해서 이래 그 수업을 듣는 걸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이래 건너뛰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이래 조금 이래 중간 다리를 한번 가교를 한번 놓고 설명을 좀 해주고 이래 넘어가주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조금 이래 덜 불편할 것 같은데 조금 이래 그런 부분이 생략돼 있는 설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최종 정리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래 듣기에 좀 까다로운 설명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물론 뭐 시간적 제약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건너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래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면 그 강의가 아주 좋은 강의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들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수준을 이제 그분의 요구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가 줘야 돼. 아직 그분이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래 되면 그러면 어차피 적응은 그쪽 강의에서 적응하시면 돼요. 그쪽에 이래 적응하고 또 그분이나 뭐 저나 뭐 똑같이 이래 이시영 교수님 교과서 가지고 이래 시험 준비를 했는 사람들이니까 별 차이는 없을 거다.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설명하는 게 갑을 저는 왼쪽에 놓으면 그분은 위에 놓고 뭐 이런 정도 뭐 그 정도 이래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그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고 진행 방향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완전히 생초자들 이래 대상으로 강의한다 이럴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씩 다 잡아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들 이런 것들 특히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교과서하고 법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이래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이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그분은 이제 전혀 이래 여러분들의 수준을 이래 너무 이래 고려 안 하신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너무 고려해 나는 아직 그러니까 가지고 뭐 줄도 아까 말했지만 자 안 되고 끄면 되게 짜증나고 그다음에 또 숙제 내줬는데 안 해오면 그것도 되게 화나.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래 수강 덜 듣는 거 아예 안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숙제 매일 숙제 내주고 시험 봅니다. 시험 보는데 시험이 옛날에 제가 법무사 강의할 때는 이때는 단문으로 봤어요, 시험을. 거의 다 단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단문 시험이 안 나오는데 왜 단문으로 봤냐 그러면 똑같은 취지예요. 이때 아니면 단문 정리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바로 판례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시험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어차피 또 기본적인 내용을 알은 상태에서 단문을 세트를 좀 준비해 둔 상태에서 설사 시험이 요건이 나왔다 그러면 요건과 관련된 판례다 그러면 요건은 써주고 판례를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장이잖아.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연애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 앞에 좀 요건에 문제되면 요건을 좀 깔아주고 그와 관련돼서 이 판례가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답안 작성이 이래 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너무 생략하더라고. 판례가 출제되니까 판례만 쓰면 뭐 점수 받는 줄 알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판례 썼다 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던데요. 원래 느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있는 그 문제입니다. 원래 민사소송법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누구나 잘 쓸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약술 준비를 한 사람이 있을까? 피고 경정 그 단문을 외운 사람이 있을까? 피고 경정하고 당사 필정정하고 비교정리 그 약술을 20점으로 이래 출제했는데, 그러면 한 3페이지 정도는 이래, 답안 작성 일반론을 좀 채워달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3페이지에서 한 4페이지 정도는 이래 써달라는 말인데, 과연 그 판례를 과연 언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차이점을 지적해줘야 돼. 차이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피고 경정하고 당사 필정정하고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실익요. 실익 그 시기 제한 1심에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상수심에서도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가면서 이렇게 답안 작성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판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 답안 작성이 되는데 그 구성이 어려울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내공 자체가 웬만한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 경우는 또 특히 그 단문 준비를 최근 경향에 비춰봤을 때는 거의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이제 조금 이렇게 답안지에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아직 미리미리 그 작업을 이래 하시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최소한 중복 소송이 지금 우리 A급으로 찍혔다가 원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복 소송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아시죠? 이 A급이 출제됐을 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왔을 때 도 걱정스러운 사람이 꽤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게 누구나 다 예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현실적으로 잘 답안 작성을 못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래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문으로 이번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단문을 외워야 될 거는 그냥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리고 그걸 외워오라 그러면 외워오시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될 기계적으로 좀 써줘야 될 게 대의소송 법정성질 이런 것들은 또 결론 정도 판례 표현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대의소송에서 요건 헌결됐을 때 각하할지 기각할지 이런 있거든. 그러니까 법정소송 담당설에 따를 때 어떤 게 헌결되면 각하, 어떤 게 헌결되면 기각, 즉 피대의 권리 그게 소송물이거든. 그게 헌결되면 기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바로 2 곱하기 2는 뭐냐 이러면 4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바로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한 10군데 있어요. 10개 정도 민사소송법에서 글에 써줘야 될 게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제가 외우고 이따가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유지분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보전 채권 헌결일 때 각하가 이래 되게 된다는 거 그걸 끌어내려면은 앞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법정소송 담당설에서 피보전 채권이 헌결되면 각하라는 걸 선언을 해주고 원칙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 판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전 채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각하인 게 각하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이래 들어가면 이래 세트적으로 이래 그냥 자동적으로 이래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앞에 미천이 없다 보면은 그냥 이게 막 중구난방이 돼버려. 이게 주소 없이 떠도는 논점의 파편들 이런 것들이 이래 돼버리니까 그걸 끼워넣기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외우게 하겠습니다. 그냥 숙제로 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하고 채점을 제가 직접 다 해요. 아시죠? 인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직접 이래 한 땀 한 땀 이래 보면서 이래 정리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리 다 하고 그다음에 대개 이제 될 수 있으면 사례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숙지 시험을 사례로 봐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평면적으로 교과서를 읽지 마시고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판례가 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지금부터 봐야 되고 그게 연순 자료집이나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아. 이게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와가지고 한 수업 들었는 것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판례입니다. 다 이래 판례 표현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왜 우리 형법 같은 거 보면은 왜 원래 출제되는 중강도 논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래 막 짧게 이렇게 문제를 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민사소송법을 이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건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왜 암기를 해줘야 될 요건들은 미리 뽑아서 외우고 미리 이래 뽑아서 이래 정리를 이래 하게 될 테니까 매일 그런 식으로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이래 그런 형태로 이래 시험을 이래 보게 될 테니까 엄청 빡셉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쪽팔리거든. 이게 못 쓰면 제가 워낙 성격이 좋아가지고 다 발표를 해. 누가를 어떻게 썼는지 얘가 이를 술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오픈을 이래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쪽팔리고 그다음에 또
뻔한 이야기인데 또 틀리면 되게 짜증나서 그 본인 스스로 이래 되게 힘들어 이래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밥만 먹고 민소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냥 그 친구하고 커피 먹지 말고 그냥 그 자판기 그냥 혼자 타서 뭐 조용히 아주 옥상에서 이래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따라오려면 그 정도 그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험은 무조건 내일부터입니다. 6시 반부터 시험 봐요. 6시 반부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한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 이래 시험을 보고 바로 그 수업을 이래 그 진도를 이래 나갈 테니까 그래 그 준비를 해오시고 할당량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아시는 할당량 이거는 내일 또 단문 형태로 해가지고 암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이래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를 이래 그 할 때 판례를 이 판례 책에서 이래 그 설명하는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따로 이렇게 제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교과서에다가 그 판례 페이지를 적어두세요. 판례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둬가지고 이 판례가 이 교재에서 어디서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드리고 그냥 간단한 것들은 그냥 판례 페이지만 적고 이래 넘어가고 정말 이래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들 이래 중요한 것들은 그 판례 교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가 이거 100%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교재를 100% 이래 하지는 않고 이분이 그냥 50페이지는 그 목차로 이래 구성되어 있던데요. 그냥 목차 보면서 나중에 한번 떠올려보라 이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점을 한번 스스로 한번 떠올려보라 이렇게 취지를 이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에서 왜 간단하게 각주 처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본문 내용에서 한 두세 줄로 이렇게 끝나버렸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될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중복소송이나 뭐 부재수합의 이런 것들, 최근에 나왔던 그 판례들,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는 제 사견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중요도 강조한 거는 연필로 표시하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1월 달부터 이제 이대용 법무사님 강의로 이래 적응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강조하시는 거는 따로 이래 빨간색으로 이래 색깔 펜으로 이래 하시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하고 그다음에 판례 페이지를 이렇게 불러들었을 때 제가 강의 진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교과서를 좀 늘뛰게 하는 진행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하다가 갑자기 뒤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해당 페이지를 다 불러드리거든요. 불러드리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혼동이 되면 안 되니까 판례 페이지를 색깔을 다른 거 하나 표시하세요. 파란색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판례 교재 몇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파란색으로만 쭉 적어버리라고. 파란색으로만 이래 적어버리면 판례니 값도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파란색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파란 볼펜 같은 걸로 이래 가지고 각주 옆에 페이지 적으라 그러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이지를 이 교재 페이지를 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면 그러면 유기적으로 이래 연결해서 이래 보고 또 그 부분에서 꼭 봐야 될 판례면은 복습하시다가 또 찾아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교재하고 그러니까 이게 1+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교과서 따로 보고 그다음에 판례 교재 따로 보고 이런 느낌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걸 하나로 뭉쳐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한 권으로 끝나는 느낌. 이걸 봐도 판례가 생각나고 이걸 봐도 교과서가 생각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최고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제행할 테니까. 그래, 따라오시면 되고, 되게 바빠. 되게 바쁘고, 이래, 보강 같은 거 원래 잘 안 하는 성격인데, 혹시나 몰라. 혹시나, 이래 모르니까 또, 그래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토요일 날, 강의가 없어요. 강의가 없는데, 토요일 날 제가 다른 일정이 좀 있어요. 이번 주에도 뭐 법원 사무관 강의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래요. 토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주도 있고, 못하는 주도 있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일률적으로 다 빼버렸어요. 토요일 날 강의를 다 빼버렸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뭐 당겨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강을 일찍 하면 되잖아. 어차피 종강하는 날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 뭐 보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하면 되는데 토요일 저녁은 절대로 못해. 또 저쪽 또 스케줄이 이래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뭐 할 수 있으면 만약에 하면 토요일 오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이래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래 생각하고 대개 뭐 병합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래 끝날 수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아마 뭐 토요일 날 붙여가지고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하게 될 테니까 그래 따라오시면 되고 엄청 바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밑줄하라는 거는 밑줄해야 되고 또 용어 정리해야 될 거는 또 해야 되고 또 판례 또 찾아볼 거는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정신줄 놔버리면 이거 뭐 한참 가 있고 이래 되게 되니까
초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시고 민법과 관련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민법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설명했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원래 문제 뭐 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은 민법 논점이 다 출제됐어요. 우리 법무사 기출에서. 그러니까, 민법과 관련되는, 채권자 취소권에서 소송법적 관점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때 1분으로 나왔던 게 어떤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아직 집행으로 나가지 않았거든. 집행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즉,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출제됐는데 그건 있죠. 아시죠? 승소 확정 판결만 받아두고 집행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그때는 집행을 강조할 수는